AI 이야기를 할 때 시장이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지는 이미 꽤 분명해졌습니다. AI가 대단하냐, 미래가 밝으냐 이런 질문은 더 이상 투자 판단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묻는 건 훨씬 단순합니다. AI가 이번 분기 손익계산서 어디에 어떤 숫자로 들어왔느냐, 이 질문에 답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주가 흐름은 이미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투자라는 말은 사실상 의미가 많이 희석됐습니다. 대신 AI로 돈을 증명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이 표현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부터 보죠.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AI 경제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 80% 이상, 그중 대부분이 AI 학습과 추론용 GPU. 이 수치 자체도 강력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존슨 왕은 여러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과거 서버 교체 주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투자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AI 인프라는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도 여기서 갈립니다. 단기 테마로 접근하면 변동성에 흔들리고, 인프라 병목 구간으로 보면 분기 실적의 연속성을 확인하면서 비중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서 투자자가 봐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누가 공급 병목을 쥐고 있는가. AI 밸류 체인을 보면 모든 기업이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기업, 인프라를 파는 기업, AI를 활용하는 기업. 이 중에서 가장 가격 결정력이 강한 쪽은 항상 공급 병목을 쥔 기업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GPU, 고대역폭 메모리, 네트워크 장비, 전력 인프라, 이 구간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AI를 쓴다고 말하는 기업보다 AI 때문에 없어서 못 판다고 말하는 기업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건 테마 투자 기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 투자 기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 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교과서적입니다. 애저 성장률이 둔화됐을 때 시장은 클라우드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AI가 붙으면서 이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코파일럿은 새로운 시장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 고객의 계약 단가를 올렸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실적 발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AI는 새로운 워크로드를 만들었고 그 워크로드는 기존 고객 관계 안에서 확장되고 있다. 이 말은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AI 매출이 신규 고객 성장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 즉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구간에서 투자자가 봐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AI가 매출을 늘리는가 아니면 단가를 올리는가. AI로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객 수를 늘린다, 고객당 매출을 늘린다. 시장이 더 높게 평가하는 건 항상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단가 상승은 마진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사용자 수가 늘었다 보다 AI 기능 때문에 고객이 더 비싼 플랜으로 이동했다, 이 문장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건 실적 발표 자료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RPU, 계약 단가, 엔터프라이즈 비중, 이 지표들이 AI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추적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매출보다 먼저 바뀐 것은 효율이었습니다. 구글의 사례는 AI 투자 전략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I 이퀄 매출 증가, 이 공식만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AI가 먼저 바꾸는 건 효율입니다. 같은 광고 슬롯에서 더 높은 클릭률, 더 높은 전환율, 이건 매출 성장보다 훨씬 질 좋은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침체 구간에서도 이익률을 방어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투자자가 봐야 할 세 번째 포인트는 AI가 비용 구조에 개입했는가입니다. 메타 사례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타는 AI로 새로운 돈을 벌었다기보다 돈 새는 구조를 막았습니다. 콘텐츠 관리, 광고 매칭, 운영 자동화, 이 영역에서 AI가 들어가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이건 실적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크게 나왔죠. 이런 기업은 AI 버블이 꺼져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경영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독립산업이 아니라 회전 속도를 바꿉니다. 아마존 AWS 사례는 AI를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AI는 클라우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클라우드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기업들이 AI 모델을 직접 돌리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사용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건 AI 수요가 한번 반짝이고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AI 투자 전략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AI 인프라 병목 구간을 중심으로 본다.
둘째, AI가 매출이 아니라 단가와 마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본다. 셋째, AI가 비용 구조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AI가 기존 산업의 회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지를 본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라는 말보다 AI 실적 필터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제 시장은 AI를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AI를 말로만 하는 기업, AI를 비용으로만 쓰는 기업, AI로 숫자를 증명한 기업. 이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AI 경제는 이제 질문의 단계가 아닙니다. 검증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검증은 항상 실적과 숫자로만 이루어집니다. 시장은 미래를 묻지 않습니다. 이번 분기에 어디에 얼마가 어떤 형태로 찍혔는지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AI 경제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검증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AI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AI가 어디에서 어떤 숫자로 어떤 구조로 돈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질문 하나는 꼭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업은 AI를 이야기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AI는 매출을 늘리고 있나요? 단가를 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비용 구조를 바꾸고 있나요?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국면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이유를 붙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야기보다 숫자를 먼저 봐야 하고 속도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AI 경제도 결국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숫자와 구조를 중심으로 시장을 차분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크 시어리의 제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